손흥민 17호 골, 폭풍 그립을 터지자 열광하는 현장 반응 플러스 클롭 포옹 장면. 토트넘은 6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펼쳐진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6라운드 리버풀과 경기에서 2에서 4로 패배했다. 손흥민은 새로운 기록을 작성했다. 리버풀을 상대로 5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것이다. 이는 EPL 역사에서 이명만이 가진 기록이다. 앞서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가 해냈고 손흥민이 두 번째로 해냈다. 팀은 졌지만 리버풀 킬러, 클롭의 킬러의 위용은 그대로였다. 손흥민과 클롭의 만남, 영국의 미러는 토트넘과 리버풀이 격돌하기 전 다시 한번 클롭의 팬심을 보도했다. 클롭 감독이 손흥민의 팬이라는 것은 이미 유명하다. 이 매체는 클롭은 언제나 손흥민의 팬이었다. 클롭은 내 생애 가장 큰 실수로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손흥민은 리버풀과 클롭을 상대로 놀라운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클롭은 항상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클롭과 리버풀에게 손흥민은 두려움을 준다. 손흥민은 리버풀을 상대로 최근 6경기에서 5골을 넣었고 토트넘 소속으로는 14번 리버풀을 만나 6골을 넣었다. 또 클롭의 도르트문트를 상대해서는 5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클롭을 상대로 무패를 기록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클롭이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을 표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클롭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손흥민을 계약하지 않은 것이다.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다. 환상적이다.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밝힌 바 있다. 클롭은 2013년 손흥민을 도르트문트로 영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손흥민은 클롭을 뿌리치고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다. 손흥민은 도르트문트보다 레버쿠젠에서 더욱 정기적으로 경기에 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손흥민의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손흥민에 대한 클롭의 오랜 관심이 있다. 때문에 리버풀도 손흥민과 연결될 때가 가끔 있었다. 하지만 오는 여름 클롭은 리버풀을 떠나고 31세인 손흥민과 클롭이 함께 뛸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2. 손흥민이 틀렸고 포스테코글루가 옳았다. 세트피스보다 심각한 토트넘의 문제. 최근 토트넘을 둘러싼 가장 큰 주제는 세트피스 수비, 특히 코너킥에서의 실점 문제였다. 토트넘의 실점 패턴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지적받는 사안이 코너킥 수비였다. 실제로 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코너킥으로 실점을 많이 내주는 편이었다. 실제 실점 기록이 아닌 실점 가능성을 분석하는 통계로 본다면 EPL에서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지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2대3 패배 후 손흥민은 아스널은 공중에서 강했다. 우리는 이런 득점을 허용할 때 강해져야 한다. 우리는 세트피스에서 강해져야 했다. 모두가 나서야 한다. 세트피스를 연습하고 힘을 갖고 다시 나아가야 한다. 며 세트피스에서의 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의 생각은 손흥민과 달랐다. 세트피스 수비를 고치는 것이 격차를 해소하는 답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거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점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세트피스 수비가 매우 열악했지만 그것 말고도 고쳐야 할 것이 많다. 며 세트피스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경을 더 써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리버풀전 2대4 참패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줬다. 토트넘은 6일 한국 시각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6라운드에서 2대4로 패배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의 4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4실점이나 허용했지만 이날 토트넘은 최근 계속해서 지적받던 세트피스에서 실점하지 않았다.
전문 좌측 풀백이 없다는 토트넘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도록 설계한 리버풀의 전략이 제대로 적중하면서 에메르송 로얄이 완벽하게 무너졌다. 리버풀의 모든 득점이 모두 좌측에서 나왔다는 건 토트넘의 수비가 좌측에서 큰 균열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였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리버풀전에 나타난 토트넘의 문제를 되돌아보면서 세트피스는 경기 전에 자주 나온 이야기였지만 현재 토트넘의 플레이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이 옳았다고 평가했다. 매체에서 지적한 토트넘의 근원적인 문제는 토트넘 진영에서 계속해서 볼을 험납하는 플레이였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 다음으로 상대 진영에서 소유권을 많이 회복하는 팀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토트넘 진영에서 볼을 상대에게 험납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중이다. 이날 리버풀은 전반전에만 9차례나 토트넘의 볼을 빼앗았다. 토트넘은 볼 소유권을 완벽하게 잡아가지 못하면서 경기 분위기를 계속해서 리버풀에 내줬다. 후반 4분에 나온 실점 장면이 이러한 패턴에서 나온 실점 상황이다. 에메르송이 수비를 잘 해냈지만 주변에 동료가 없어 볼을 방출하지 못하는 사이 압박을 당해 소유권을 내주면서 코디 각포에게 실점했다. 2023에서 2024 시즌 토트넘보다 자신의 진영에서 소유권을 많이 내준 팀은 EPL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진영에서 비롯된 턴오버는 실점 리스크를 매우 높여주기 마련인데 토트넘은 수비 진영에서 발생한 턴오버로만 이번 시즌 7실점을 기록했다. 최근 들어 수비 진영 턴오버가 매우 잦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토트넘이 후방에서 강한 압박을 당하면 이를 풀어내지 못한다는 약점을 모두에게 들키고 말았다. 이에 토트넘을 만나는 모든 팀이 전방부터 압박해서 순간적인 역습으로 득점과 가까운 상황을 자주 연출하고 있다. 뉴캐슬, 첼시, 리버풀 모두 비슷한 접근법으로 토트넘을 괴롭히면서 승리를 챙겼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관점에서 보면 경기장에서 몇 번 일어나지 않는 코너킥 수비보다는 토트넘의 공격 전술에 기반이 되는 빌드업 작업에서의 문제가 더욱 신경 쓰일 것이다. 후방에서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 공수 양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손흥민이 전방에서 고립돼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빌드업 문제에서 야기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UCL 4강, 이강인 14분, PSG, 6차례 골대 불운에 눈물, 결승 진출 실패. 지독한 골대 불운이 파리 생제르맹, PSG를 울렸다. 이강인, 23은 후반 교체 멤버로 대공세에 가담하며 활발한 공격력을 보였으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아쉽게 별들의 전쟁, 여정을 마무리했다.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 PSG, 위 이강인, 23은 8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독일 분데스리가의 보루시아 도르트 문트와 2023-2024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4강 2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31분 교체 멤버로 투입돼 대공세에 힘을 불어넣었다. 비록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으나 답답한 PSG의 공격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존재감을 보였다. PSG는 2차전에서 무려 6차례나 골대를 때리는 불운 속에 골 결정력 부족을 노출하며 홈 역전에 실패했다. 2차전까지 0에서 1로 패배한 PSG는 합산 성적 0에서 2로 4년 만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도르트문트는 철저한 실리 축구로 1차전에 이어 2차전에 서도 후반 5분 마츠 후멜스의 헤더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1에서 0으로 승리하며 11년 만에 UCL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후반 31분 0에서 1로 뒤진 상황에서 피치로 나선 이강인은 공격 2선에서 원활한 연계 작업을 하는 한편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킥으로 PSG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후반 44분에는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날카로운 중거리 슛으로 도르트문트 골문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강인은 14분 동안 29번이 볼 터치를 통해 빅 찬스 1회를 만들었으며 슈팅 1회 패스 성공률 84%, 19분에 16
드리블 성공 100%, 2분의 2. 크로스 성공률 100%, 2분의 2. 위 준수한 활약을 펼쳐 축구 통계 매체 폼무브로부터 6.82 평점을 받았다. 이는 교체 선수 3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였다. 골대 브루니 PSG를 울렸다. 원정 1차전에서 0에서 1로 패한 PSG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홈 경기에서 역전을 노리며 음바페 물결표 하무스 물결표 덴벨레를 3톱으로 내세운 4-3의 3전형을 가동했으나 전반 우세한 볼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패스와 슛으로 좀처럼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1차전에서 골대만 2번을 때리며 한 골을 넣지 못한 PSG는 2차전에서는 무려 4차례나 골대만 때리며 정작 골망을 흔들지 못하는 지독한 불운에 시달렸다. PSG는 후반 2분 자이르 에메리의 슛이 골대를 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후반 6분 멘데스, 후반 41분 음바페, 후반 44분 비티냐의 슛 모두 도르트문트의 골대만 때려 홈팬들의 안타까운 판성을 자아냈다. 무득점에 그친 골 결정력 부족도 PSG의 결승 진출을 가로막았다. 전반 13분 비티냐의 송곳 같은 전진 패스를 받은 하무스의 오른발 슛이 왼쪽 골대를 벗어났고 31분 음바페의 왼쪽 공간 돌파에 이은 덴벨레의 오른발 슛은 골대 위로 날아갔다. 전체적으로 PSG의 공격 작업은 연결에서 조금씩 어긋났으며 도르트문트의 역습 공격이 오히려 위력적이었다. 전반 35분 골키퍼 돈나룸마의 선방이 없었다면 선제골을 내줄 수도 있는 경기장 분위기가 전반 내내 이어졌다. 1차전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한 이강인은 2차전의 서도 전반에는 벤치를 지켰다. 루이스 비티냐 자이그 에메리가 미드필드진을 구성했고 멘데스 물결표 베랄두 물결표 마르키뇨스 물결표 하미미가 포백으로 호흡을 맞췄다. 돈나룸마가 골문을 지켰다. PSG는 전반 점유율에서 59% - 41%의 우위를 점하며 슈팅 수에서도 8에서 4로 앞섰으나 골문을 뚫지 못했다. 의 슛 우세를 기록하고도 유효 슈팅에서는 3에서 2위 근소한 우위를 점할 만큼 정확도에서 문제를 노출했다. 전반 양팀이 뛴 거리는 도르트문트가 58.5km로 PSG의 54.8km를 앞섰다. PSG는 1차전 원정에서 전반 36분 니클라스 필크로크에게 뒷공간을 내주면서 결승골을 허용한 뒤 후반 2연속 골대 불운 등으로 득점에 실패하면서 0에서 1로 패했다. 2차전에서도 PSG는 후반 2분 에메리의 슛이 니어포스트를 때리는 등 좀처럼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다. 홈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한 골차의 패배를 뒤집어야만 결승으로 향할 수 있던 PSG는 후반 5분 코너킥 상황에서 마츠 후멜스에게 헤더 골을 허용하며 패배 위기에 몰렸다. 선제골을 넣어도 시원치 않을 경기에서 오히려 도르트문트의 골을 내주며 합산 스코어 0에서 2로 벌어졌다. 율리안 브란테의 왼쪽 코너킥을 수비수 후멜스가 공격에 가담해 고레어리어 오른쪽에서 헤더로 골문을 뚫어 승기를 거머쥐었다. PSG는 바르셀로나, 스페인, 와 8강전에서 대역전을 거둔 자신감을 바탕으로 4강전 2차전 반전 드라마를 노렸다. PSG는 8강 1차전 홈에서 2에서 3으로 패한 뒤 2차전 원정에서 4에서 1대승을 거두면서 합산 점수 6에서 4로 4강에 올랐다. 하지만 도르트문트의 에딘 페르지치 감독은 음바페를 철저히 무료화시키는 수비 조직력으로 실점을 막으며 효과적 역습을 통해 11년 만에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이강인은 1차전에 이어 2차전에 서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르아브르전에서 95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1차전에서 0에서 1로 끌려가면서도 2장의 교체 카드만 쓴 엔리케 감독의 판단에 따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강인은 후반 31분 교체 투입됐다. 자이르 에메리와 교체되면서 PSG의 후반 대공세에 합류했다. 엔리케 감독은 0에서 1로 끌려가자 후반 18분 바르콜라와 아센시오를 교체 투입하고도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자 이강인을 내보내며 막판 반전을 노렸다. 이강인 공격 2선에서 좌우로 볼을 배급하고 코너킥에서도 날카로운 킥을 펼쳐 보였다.
올 시즌 PSG로 이적한 이강인은 이미 슈퍼컵과 리그왕 우승으로 이 관왕을 차지한 가운데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UCL 결승 진출을 노렸으나 아쉽게 좌절됐다. 한국인 최초로 UCL 결승 무대에 오른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소속으로 박지성은 3차례 UCL 결승에 진출해 2차례 출전했다.